오늘은 10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0월 초 다섯날이며 일진으로는 이민년 경술을 을묘일로 보이지 않는 화기를 불러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요즘 들어 핫한 뉴스를 잠시 또 살펴보기로 합니다. 국내 정치계에서는 청담동 첼로바에 대한 사건으로 인하여 여야가 일전을 불사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도 문제이지만 민생 해결의 단체는 아예 더욱 멀어져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강하게 부상하고 있어서 이럴 시기가 물론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공력 소비가 엉뚱한 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외 뉴스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엄청난 인명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총알바지가 아니라 근거리, 원거리, 포신바지로 젊은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몇십만의 희생이 모자라 러시아는 빼앗은 자포리자 원전에서 자국의 핵 관련자들을 데리고 와서 핵 연료를 이용한 더티밤 방사능 오염화탄 제작에 임했다는 외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하루빨리 이곳을 재탈환하여 핵테러를 막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미국이든 우크라이나이든 빼앗긴 원자력 발전소를 재탈환하여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5km 이내에 미군 101 공수사단의 작전을 위하여 전투 배치되었다는 백악관의 발표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정시의 사주명리는 사막을 강의하면서 연이어서 몇 해에 걸쳐 계속하여 화폐 변화에 따른 CBDC에 관련하여 XRP 디지털 화폐를 언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폐 시대는 멀지 않아 끝이 나고 또 그 사용량이 미미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등장하면 우리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CBDC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대에 동참하여야 부를 얻을 수 있고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시의 사주명리를 시청하는 여러분도 반드시 CBDC와 XRP를 이해하고 이 시대에 동참하여 부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론으로 정시의 사주명리 368강인 본강에서는 을목일간의 삼합과 12운성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들이 삶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계속하여 언급하고 있지만은 본 강의는 삼합의 강의이기 때문에 우선 합의 의미와 그리고 또 합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본 강의는 368강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는 태어나서 생하고 또 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만은 이 명리에서는 생하기 전에 태지의 단계와 그리고 양지의 단계를 두고 있고 또 사한 후에는 묘지의 단계와 절지의 단계를 두어서 더욱 세밀화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운에서 병지, 사지, 묘지, 절지, 태지, 양지를 만나면은 휴식의 기간 또 휴무의 기간 과 더불어서 수동적인 기간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기간이기도 하며 또 사고의 기간인 시기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생지, 운에서 장생지, 목욕지, 관대지, 근록지, 제왕지, 세지를 운에서 만나면은 능동적이면서 삶이 활발한 시기로 그 의미를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동과 수동, 또 생과 사, 성과 폐의 시기가 짧게는 10년 동안, 길게는 20년에서 30년에 걸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는 운이 30년 주기인 계절에 따라 흐르기 때문입니다. 운과 더불어 일어나는 지지의 합에는 지구 자전에 의한 동일 궤도 지점을 만나는 음양의 합인 육합이 있고 가족이나 친인척 내의 혈맹의 합과 같은 동일 지역 내의 방합이 있으며 또 좌오묘유 왕지를 주축으로 하여 이격되어 있지만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여진 의기의 합인 삼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합인 육합과 지역 내의 합인 방합과 의기의 합인 삼합의 세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합의 왕지가 좌오묘유가 되겠습니다. 삼합의 왕지인 좌오묘유의 묘유가 육친으로 비급이나 식상에 해당하면은 약동하는 원천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고, 재성이나 좌오묘유의 육친이 재성이나 관성에 해당하면은 수익과 지출, 일륜 또는 직업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좌오묘의 육친이 인성에 해당하게 되면은 계약의 성립과 파기, 일륜, 학업, 주거지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삼합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12운성의 합이며, 이는 녹사양의 삼합, 그리고 병태대 삼합, 그리고 전력세 삼합, 생황묘의 삼합으로 각각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을목일간의 삼합 12운성의 역할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합니다. 아래의 을묘일주입니다. 아래의 을묘일주는 해묘미 삼합의 주력인 왕지 묘목을 월지와 일지의 쌍으로 두어서 명실상부한 삼합을 강하게 이루고 있습니다. 을묘일주는 해, 수, 묘목, 그리고 미토를 해묘미 삼합을 이루는데, 묘목인 왕지인 묘목일 월지와 일지의 쌍으로 두어서 강한 해묘미 삼합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하게 해묘미 삼합을 이루게 되면 이 결과로 한마디로 일축하여 말하자면 비겁으로 이루어진 명조이기 때문에 형제나 친구의 역할이 일주의 삶에서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을묘일주는 언제나 형제나 친구와 가까이 하면서 이들과 동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들이 하는 일에 내가 보조를 하거나, 또는 혼자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주는 청년기가 되기까지는 부모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의 소실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수이기 때문에 유랑자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학업은 미완성될 수 있어서, 왜냐하면 인성이기 때문에 학업을 원래는 학업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러나 해묘 미목으로 화하기 때문에 학업은 미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그렇게 인성을 바탕으로 취업을 하여 삶이 펼쳐지기는 힘든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또 공부를, 이는 공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공부를 하여 승부를 걸기는 힘든 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화, 진토, 유금, 해수가 겹쳐질 때는, 명식에 겹쳐질 때는, 오진유해가 명식에 겹쳐질 때는 자형살이 됩니다. 자형살로서 흉의가 크게 나타나지만은 나머지의 자들도 겹쳐질 때는 자형의 흉의를 다소 띠게 됩니다. 특히 묘목이 쌍투한 여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묘목이 쌍투한 여명인 경우에는 묘는 여명으로서는 부인과적인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인과적인 관점에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본명은 경신금운에서는 경금과 신금운입니다. 정간의 경금, 지지의 신금입니다. 경신금운에서는 기대치 않는 도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간의 신금과 지지의 유금의 운에서는 만사가 여의치 않아서 좌절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아래의 을사일주는 을사일주입니다. 을사일주는 인오술 삼합을 이루어 12운성으로서는 생황묘 삼합에 해당합니다. 을사일주는 인오술 삼합을 이루어서 12운성으로서는 생황묘 삼합에 해당합니다. 또 본명은 화삼합을 이룬 가운데 다시 일지에도 사화의 화기를 보아 화방을 이루니, 사오미의 화방을 이루니 극히 화왕한 일주가 되었습니다. 일지에도 사화를 보아서 사오미의 화방을 이뤄서 극히 화가 강한 왕한 일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왕은 역마성과 같이 작용하여 한 곳에 정착이 힘들게 되어서 명주의 삶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사가 잦아서 학교를 많이 옮기게 되니 자연적으로 공부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는 사주 내의 인성 부재로 인한, 인성이 없는 것으로 인한 결과와 같습니다. 그리고 본 명조는 비겁이 식상을 도와서 이로 인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지상관은 을목 일주가 사화를 보았기 때문에 상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지상관은 돈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 이루어내는 재주와 능력으로 만물박사이기도 하고 또 맥가이버이기도 합니다.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화인 병화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화이기 때문입니다. 병화의 재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명이라면 이것저것 해보겠다는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서 혼인이 늦은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남성인 경우는 여성과는 또 상이하다 하겠습니다. 이 명조와 같이 하왕하는 명조는 한번 운이 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오르지만은, 그러나 운이 쇠락할 때는 부귀영화가 마치 꿈만 같아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옛날과 달라서 자기 사주의 구성을 안다면은, 쇠락할 때를 철저히 대비한다면은 노후에도
편안하게 무탈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할 때 준비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아래의 을류일주는 사유축 삼합을 이루어서 12운성으로서는 절욕세 삼합에 해당합니다. 을류일주는 사유축 삼합을 이루어서 12운성으로서는 절욕세 삼합에 해당합니다. 삼합을 형성하여서 상관이 관을 보좌하거나 직접 관을 얻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삼합을 이루기 때문에 상관이 관을 보좌하거나 또 직접 관을 얻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흉의는 드러나는 것이고 본명에서는 더욱이 쌍으로 존재하여서 상관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쌍으로 존재하여 자형에 가까운 역할과 더불어 그 흉의가 다소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게 하는 힘은 하운이 올 때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사화가 오거나 운에서 오화의 운이 올 때 더욱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을류일주가 남명일 경우는 배우자에 의해서 의기소침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밑에 지금 편관인 배우자가 자리하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기의 기운을 바르게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편관의 힘에 의해서 바르게 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명이라면 남편의 등살에 의하여 견디기가 힘든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바뀌어도 그 압력은 편관의 압력은 여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생각하면서 견디기도 하지만은 어여튼 해로하기 힘든 일주가 바로 을류일주가 되겠습니다. 을류일주에서 사유축으로 삼합을 짓고 사화가 중첩이 되면은 이와 같이 사화가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은 유금살기의 힘이 강화되어 직업적으로 편관에 해당하는 직업을 택하여 승승장구할 수 있기에 위에 기술한 부정적인 내용들이 전소되거나 완전히 타서 없어지거나 또 약화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어떤 편관의 힘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신일주는 절지에 임수를 두어 신금 속에서 임수를 두고 또 경인일주는 절지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지장간에 무토를 두어서 절처에 봉생하지만은 그러나 을류일주의 경우는 절처에 합을 두어서 동일인이나 절치에 지금 유금 속에서는 경금과 그 신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지 유금을 신금을 보아서는 절지이지만 그러나 또 합을 두었다는 것은 경을 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지에 합을 두어 동일인이나 타인과 재합 또는 재혼하거나 이와 같이 동일인이거나 똑같은 사람이 헤어졌다가 다시 재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이혼한 후에 다시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지붕으로 한 사람과 같이 살지만은 두 지붕으로 분리하는 등 이와 같이 을류일주는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의 을묘일주입니다. 을묘일주는 신자진 삼합의 수국을 이루어 12운성으로서는 병태대 삼합에 해당합니다. 을묘일주는 신, 자, 진 삼합을 이루어서 12운성으로서는
병태대 삼합에 해당합니다. 일지에는 비견의 묘목을 두어서 갑자의 관인상생과 더불어 일지에는 묘목을 두어서 비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상생과 더불어 관인상생과 더불어 관성과 그리고 인성입니다. 관인상생하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상생과 더불어 녹이 있는 사람으로서 즉 을묘일주는 걸록지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녹이 있는 사람으로 직장인의 명이기도 합니다. 관인상생도 있고 또 녹지에 앉았기 때문에 직장인의 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으로서 녹이 오는 시기는 즉 녹봉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합작을 짓는 미운, 술운, 해운이 가장 유력하게 되고 이때는 공직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은 공직과 유사한 직으로 즉 대기업 등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본 명조는 삼합의 인성국을 형식상으로 이루고 있지만은 형식적으로 신자진해서 삼합을 형식적으로 이루고는 있지만은 왕지인 편인성 자수가 왕지인 편인성 자수가 편인입니다. 을목이 자수를 보았기 때문에 편인에 해당합니다. 자수가 말단인 시지의 노후에 자리하여서 인성인 교육에 대하여 목마름이 남보다는 강하게 나타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명조가 되겠습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배움에 대한 열의는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늦게 배움의 갈증을 해결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늦게 인성의 시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움의 갈증이 늦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본명조는 묘진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묘와 진토가 인접하여서 인묘진이라는 것이 인접하여서 인목을 도충하여 쓸 수 있기에 간목과 병화를 동시에 본다면은 등나개갑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또 병화를 본다면은 염량여화를 동시에 이루게 됩니다. 간목과 병화를 동시에 본다면은 등나개갑과 염량여화를 동시에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자무요 형살이 더불어 있기에 일지와 시지의 자묘 형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어려와 관련한 사람이 만일에 있다면은 부인과 계의 계업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명조는 부인과 계의 계업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교육계로 진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을목에서 신자는 기인의 도움과 인복을 의미합니다. 일목에서 신자는 이 신근과 자수는 천을 기인으로서 기인의 도움과 인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을목이 병화 상관을 보아서 염량여화를 이루는 것은 총기와 창의성과 그리고 삶의 방편이 남다름을 의미하지만은 정화를 보면은 연기가 나는 것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화가 만일에 정관에 있다면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또 과한 화기는 수의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기가 강하면은 수의 지장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을목에 무토가 있으면은 외로운 사람이 되고 또 을목 이와 같은 명조에 경금이 합을 하면은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명조에 개수를 만나면은 수제들이 만나는 개수가 있는 명조가 된다면 만일에 수저가 되어서 수제들이 많아서 교수나 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368강으로 을목일간의 삼합 12운성의 역할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